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이제 밤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인사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 방송 많은 구독을 새롭게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서 이 나라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튜버, 중견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50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이 SNS를 통해서 전파해 주셔서 정말 이 부동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미 이 검찰과의 갈등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고,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여러 기회에 무능한 그러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이런 무능 수준이 갈수록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큰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함정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국민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생각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은 일체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일부 유튜브들 사이에서 이 뒷광고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 후원금, 자발적 후원금, 구독료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이 보조를 받아서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물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로지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셔서 왜 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권, 잘못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즉 부동산 실정 대표적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시내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여의도에서 4번째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악법 저지 국민행동, 임대차 3법 반대 주택 임대인 협회,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 카페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 약 500여 명이 어제 장대비가 오는데도 모여서 이 정부 정책을 규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원구청에 있는 노원구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힐링 노원이냐? 아니다. 킬링 노원이다. 그러면서 이 태릉 육사 옆에 있는 태릉 골프장, 이 그린벨트잖아요. 이걸 이제 전부 없애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짓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대대적인 오늘 항의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태릉 훼손 결사 반대, 지키자 그린벨트, 주민 무시 막장 개발, 노원 주민은 분노한다. 오승록이 공약한 힐링 노원 어디 갔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난개발을 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그 중에는 노원구가 호구냐 이런 이 팻말까지 들은 이 항의 시민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지켜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림 편지, 나도 노원 구민인데 왜 여기는 듣지 않냐,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손편지 100여 장이 모여서요.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적절한 부처, 기관에 제출할 기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집회는 매 주말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집단 행동으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비판이 계속해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제 있었던 여의도 집회에서는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 문제들은 사실상 우연성을 띠고 있어서 우연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현주 변호사도 본인이 지난달 제기했던 우현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민주당은 도대체 알고 있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선출한 권력들이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 재산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70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딱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이 통계표를 보면 정말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뭐냐면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7월 초에는 0.10였습니다. 0.11 이것이 계속 하향 추세, 즉 안정적인 국면으로는 가고 있어요. 0.09, 0.06, 0.04, 0.04 해서 7월 6일에서 8월 3일 좀 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말에 0.04, 8월 3일에도 0.0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전세 가격은 말이죠. 0.10에서 7월 6일 날 시작해서 이것이 0.13, 0.14, 이제는 0.17까지 올라가고 있다.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7월 10일 날 내는 부동산 대책, 22번째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통계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 자료는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자료는 한국감정원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분석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전세 가격 지수가 있는데 전세 가격 지수도 지난 1986년 1월달 이후에 근 35년 만에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가 나왔냐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올라온 건데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가 지난달 기준 7월 기준 100.898입니다. 예, 그래서 이 8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특히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관련 3대 법이 얼마나 악법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뒤늦게 정부가 깨닫고 부동산 3법 그야말로 3일 전화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반발을 수용을 해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능의 한도가 우리 국민의 인내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1%가 모자란다. 이 1%가 결국은 청와대 비서진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 7일 날 SBS 뉴스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99%가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가 생겨서 엄청난 압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정부 여당 청와대를 겨냥한 그런 비판 발언으로 인식되니까 좀 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악의적으로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은 이 이재명 지사가요, 최근에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다 발언했다가 결국은 그게 정부 여당에 문제가 되기만 하면 전부 해명하고 나서고 싹 꼬리를 바꾸고 말 뜻을 바꿔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결국 2등하고 있는 지지율 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제 뭐라고 또 이 발언에 해명을 하고 있냐면,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려면 조세 같은 걸로 해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 하고 있지만 1%가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그 의도가 와전됐다. 정말 말을 잘해요. 이렇게 이 언어의 기술적 설명으로 이 여론을 관리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진솔하게 얘기해야죠. 본인의 뜻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정부 여당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발언을 걷어들이겠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이 지사가 뭐라고 부연하고 있냐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 압력으로 투기 억제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친문들로부터 혼나지 않는 방향의 해명을 내세웠고, 또 이 대통령한테 찍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짊어지겠다고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배짱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다.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그 여당이 지금 이 전국 이 당 대표 최고위원 이 대회를 29일 날 앞두고 지금 전국 순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호남 지역 대의원 대회 합동 연설회가 연기됐어요. 그 이 연기된 연설회는 17일 날 지금 이 휴일이 하나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체 휴일. 그래서 17일 날 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폭우가 나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 흥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 호남 행사서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해찬 대표도 나가지 못하고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술자리 최고위원회 나온 사람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김종민 의원이다. 물론 김종민 의원은 이게 술자리가 아니고 그냥 건배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본인이 이 자리를 가진 것은 6일 날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기 전날이었고 단순한 식사 자리고 인사말에 앞서서 건배잔을 들은 것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김종민이 지난번에 경상남도에 가서 큰 실수를 했잖아요. 이러한 해명이 제대로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지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도 지난 2일 대구 지역 연설에서 마친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 측은 당원들 요청에 따라서 건배 제의를 했지만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김부겸 후보 평소에 언행으로 보면 굉장히 진중하고 또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요청한 건배 제의를 뿌리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말에는 신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수석들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노영민 비서실장 이하 5명이 느닷없이 매우 이례적으로 집단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야말로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7일날 발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대통령한테 이 국정의 난방상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부동산 문제 또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 매매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 폭우 문제 피해 문제 이런 거를 보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합니다. 대노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언론 보도의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대통령이 경로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그렇게 쉽게 경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보도 대통령이 대노한 걸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 지난번에 주택 2개 청주와 반포걸 가지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김조원 민정수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잘 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김건성 사회수석이고 그 다음에 김회숙 인사수석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경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거의 다 바꿀 것 같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교체가 유력하다. 이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수석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바꾸고 나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맨 마지막에 바꾸는데 멀리 가지 않고 이번에 다 바꾼다. 이것이 언론 보도의 대세입니다. 저도 이러한 대세적인 판단이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비서실장은 연초에 이 꽃가마를 타고 청와대를 나서서 내후년도 충북지사 또 꽃가마를 탈 수 있게 여론을 관리해주고 인사를 관리해준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다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정면 돌파형 인사 책임을 추궁해서 바로 사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 비서실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여성으로서는 초대 여성 비서실장 이훈혜 교육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곧 거론되는데요. 김현미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김현미를 자를 경우에는 결국 정책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여당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지금까지 다뤄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앉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서도 김현미는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일 때 대표 비서실장을 한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여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러다가는 김현미는 잘라도 시원찮은데 지금 무슨 소리냐. 해임시켜도 모자를 파네.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 이러다가는 그럼 우리 집이 100억이 되겠다. 이 정도로 굉장히 우리 여론들이 네티즌들이 화가 나 있고 국민을 언제까지 희롱할 것이냐. 이러다가 그럼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야 하냐. 이렇게 국민과 또 싸우자는 것이냐. 그렇게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장관할 사람이 정말 없나 보다. 부동산 폭등 책임은 누가 지냐. 대통령이 자기 사람만 찾으니 걱정이다. 이런 비판의 이 네티즌들의 반응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더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은혜라든가 김현미 말고서도 이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지금 현재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윤태영 전 노무현 정부 때 대변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양전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그 다음에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5-6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해구 윤태영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정철은 전화를 걸으니까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양정철이가 아닌가. 왜냐하면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는요. 지금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시인할 수도 없어서 전화를 안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석들, 이 정무수석에는 지금 현재 최재성, 그 다음에 박수현,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호수 차관과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 다음에 김진국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수석의 경우에는 김거성 현 사회수석이 지나치게 종교계에 밀착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각 진영을 두루두루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했는데 박주민은 부동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집값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부도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해명 시간이 걸린다고 될까요? 이미 제가 그래서 앞에 통계 숫자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우격다짐으로 한다. 급조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정부 이번에 이제 포구를 받는데 4대강 포 부술 생각만 하지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류나 지천으로 더 이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 같은 물난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적폐청산, 전 정권 탓하기만 이런 데 빠지다 보니까 소리만 요란했고 나라 살림 거덜냈다. 보잘것없이 했다. 이러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13만 원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해당 부처와도 또 지자체와도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정책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들까지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한테는 강남 부동산 과열에 정부가 지랄탄 쏘듯이 대응할 게 아니라
작동 가능한 정교한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고 한마디 얘기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선배 강요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일가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무능, 내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